의문에 쌓여인 덕분에 비루스를 몰아내는 데 성공한 501행. 이후 베지터도 초사이어인 레드 변신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먼저 변신한 손오공의 감 때문이었는데요. 손오공이 처음 레드로 변신했을 때 특별한 의식 덕분이라기보단 5명이 몰아주는 기 덕분에 힘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꼈고 그 기를 폭파시키자 새로운 형태에 도달할 수 있었답니다. 즉 기를 몰아서 레드로 변신하는 방식은 그 감각을 체험해볼 수 있는 일회성이었던 것이죠. 누구의 힘을 빌리는 걸 극혐하는 베지터는 대충 설명만 듣고 수련장으로 가버렸고 엘리트 사이어인답게 단 하루 만에 그 감을 익히는데 성공, 초사이어인 레드로 변신하게 됩니다. 이후 501행은 의문의 사이어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또 한 번 드래곤볼을 쓰기로 합니다. 지구의 드래곤볼은 이미 사용해서 1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부르마에게 부탁해 수련이 가능한 우주선을 만들고 50, 베지터 둘이 신 나메크 성으로 향하게 되죠.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가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는데 그동안 50과 베지터는 수련하면서 새로운 변신인 초사이어인 블루를 연마합니다. 사실 붉은 머리에 쌓여있는 단계에서 초사이언으로 변신하면 블루가 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는데요. 50은 진작 이 사실을 알았다면 비루스를 이겼을 수도 있을 것이라 말하죠. 이후 2주라는 시간이 지나 신 나메크 성에 도착한 50과 베지터였지만 드래곤볼을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알고 보니 프리저군이 신 나메크 성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 드래곤볼을 뜯어내고 소원을 빌었다는데요. 이들은 나메크어를 할 줄 몰랐지만 자신들이 소원을 빌 문장만 외워 달달 읊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소원으로 조각난 형태의 무언가를 얻었고 이후 나머지 2개의 소원을 빈 뒤 사라졌다고 하죠. 그 조각이 무엇일지 한참을 고민하던 50과 베지터. 이때 베지터가 예전에 미래의 트랭크스가 프리저를 썰던 장면을 떠올립니다. 아마 트랭크스에게 조각난 상태로 부활했을 것이라 직감한 베지터는 분명 조각난 프리저를 복구시킨 후 지구로 향한 것 같다 말하는데요. 501행은 곧장 지구 복귀를 추진하나 최소 2주의 시간이 걸리고 프리저군의 우주선이 속도 자체도 훨씬 빨랐습니다. 또한 거리가 너무 멀어 순간이동도 할 수 없는 상황, 즉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한편 역시나 프리저군은 지구로 향하는 중이었고 베지터의 예상대로 프리저가 부활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있었는데요. 프리저 없던 프리저군은 지금까지 우주인들에게 쩌리 취급을 받으며 숨죽이고 지내왔지만 프리저는 지금까지의 오명을 씻을 겸 사이어인들에게 복수할 겸 첫 타겟을 지구로 잡은 것이었죠. 한편 지구에서는 제트전사들이 다가오는 프리저의 기를 감지했고 프리저가 부활했음을 직감합니다. 이전 프리저 정도였다면 오반이 가볍게 이길만 했으나 무슨 일인지 오반보다 훨씬 강한 기를 갖고 있었죠. 그렇게 제트전사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생업을 접고 프리저를 막아내기 위해 모여듭니다. 이때 미래 트랭크스가 또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현재 시대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잔뜩 겁먹었던 크리링은 미래 트랭크스를 보자 안도의 한숨부터 내쉬고 미래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이냐 물어보는데요. 트랭크스는 너무 많은 과거들을 바꾸고 싶지 않아서 이제야 얘기한다며 크리링의 말대로 미래에서도 프리저가 이맘때쯤 지구에 재침공했다고 합니다. 나메크전 이후 처음 프리저가 지구에 쳐들어왔을 때 50은 지구에 없었으나 프리저의 길을 감지한 50이 지구로 순간이동해 막아낼 수 있었고 이후 신 나메크성 드래곤볼로 부활한 프리저는 50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방심하며 지구에 쳐들어왔다가 미래의 오반에게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지구인들은 안심합니다. 또한 프리저가 부활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약할 것이라 생각했죠. 얼마 뒤 프리저의 군대가 지구에 도착했고 트랭크스는 예상했다는 듯 맨 앞으로 나가 프리저를 도발하는데 프리저는 알 수 없는 미소를 띄우고 오랜만이라며 인사합니다. 트랭크스는 또 조각나서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지구를 떠나라고 협박하는데 그 말을 들은 프리저는 이내 표정을 싹 바꾸며 죽기 싫으면 꺼져라 라고 말합니다. 트랭크스는 갑자기 온몸이 싸해짐을 느끼는데요. 생각해보니 프리저가 이런 상황을 대비해놨을 게 당연했습니다. 미래에서는 첫 번째 프리저 침공 땐 50한테 저지당했고 두 번째는 손오반에게 당했지만 현재 세계의 프리저는 이미 트랭크스에게 한 번 당했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동안 만반의 준비를 했을 것이고 트랭크스는 그 준비의 결과를 프리저의 자신감 있는 말투와 뿜어내는 기를 보고 느껴버린 것이죠. 그래도 트랭크스는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본인도 적지 않은 수련을 했으니 최소한 호각으로 싸울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 것인데 하지만 그 예상은 보란듯이 빗나가고 맙니다. 사실 둘의 전투력 격차는 엄청났고 결국 트랭크스는 프리저의 데스빔에 쓰러지고 말죠. 사실 죽은 몸으로의 수련은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효율이 좋은데요. 마인부 편 때의 50을 생각해보면 되는데 죽었을 때 기력이 무제한인 걸 알아낸 50은 하루 종일 수련만 했고 딱히 쉬는 시간도 필요 없이 미친듯이 수행해 혼자서 초사이언 3에 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 프리저는 50보다 죽어있던 시간도
시간도 훨씬 길었으니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강해졌다는 말이 되겠죠. 이후 프리저는 군대에 사기를 올리기 위해 전군에 총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벌떼처럼 달려드는 프리저의 군대였지만 프리저와 달리 프리저군은 변한 게 없었기 때문에 무천도사, 크리링, 천진반, 삼박이 라인에게도 털릴 정도였는데요. 그나마 이들보다 강했던 프리저군의 간부는 소노반에게 간단히 정리당합니다. 그제서야 프리저는 나메크성에서 봤던 꼬마가 소노반임을 깨달았고 소노반을 잔인하게 없애야 소노공의 표정이 불만 날 거라며 직접 싸우러 내려옵니다. 잠재 능력 개방 이후 큰 진전이 없었던 소노반은 고작 1차 형태 프리저에게도 밀리는 수준이 되어버렸고 모든 걸 걸고 싸워봤지만 농락만 당하다가 결국 패배, 죽기 직전까지 이르고 말죠. 사실상 오반이 무너지면 다음 주자는 없었는데요. 오공, 베지터가 못 오고 드래곤볼도 못 쓰고 이전에 지구를 구했던 의문의 사이어인도 어디론가 가버렸고 말 그대로 답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아무것도 모르는 부르마가 프리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돈도 없는 거지여서 맨날 남의 행성이나 물건을 탐냈냐며 프리저를 거지 취급해버리는데 프리저는 그런 부르마를 비웃으며 이 큰 군대가 돌아가려면 한 달 인건비만 2천만 제니가 나간다고 합니다. 부르마가 직원이 몇 명이냐고 물으니 최소한 1000명은 된다는데 그럼 인당 월급이 2만 제니인 꼴이죠. 부르마는 그걸로 입에 풀칠이나 하겠냐며 자기 회사인 캡슐 코퍼레이션의 평균 임금은 약 50만 제니랍니다. 그 말을 듣고 놀라는 프리저. 급여만 25배 정도 차이 나는 수준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격차가 나는 걸까요? 알고 보니 전 우주의 평균 물가는 지구의 20분의 1 수준도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프리저의 군대를 제외하곤 딱히 문명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으며 발전 좀 하려고 하면 프리저의 군대가 찾아와 다 때려 부수고 약탈하고 행성을 빼앗고 그런 상태의 행성을 다른 외계인에게 팔아치우려니 값을 크게 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즉 프리저군을 필두로 한 공산주의가 전 우주에 암암리에 퍼진 상태였던 겁니다. 모든 사실이 까발려지자 놀란 표정으로 프리저를 바라보는 프리저군들. 결국 따가운 시선에 창피함과 분노를 동시에 느낀 프리저는 엄청난 기를 발산해 직속부와 한 명을 제외한 자신이 데려온 모든 군대를 전멸시키고 말죠. 지구가 흔들릴 정도의 엄청난 기를 폭발시킨 프리저. 하지만 프리저 입장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는데요. 큰 기를 발산하는 바람에 신나메크성에 있는 순호공한테까지 감지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오공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구로 순간이동해 성공. 이제서야 괄약근 풀리기 직전의 표정을 짓던 제트전사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하죠. 살짝 당황한 듯한 프리저였지만 이내 다시 여유있는 척 미소를 지어봅니다. 오공은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 당장 지구를 떠나라고 회유하지만 베지터는 언제까지 약해 빠진 소리만 할 거냐며 지구가 걸린 문제니 빨리 처리하자고 재촉하죠. 그렇게 오공과 베지터가 초사이어인 블루 변신을 선보이는데요. 내가 슈퍼 사이야진 고도 を超えた姿だ。お互い目いっぺいやろうぜ。 프리저는 어떻게 그런 변신에 도달했냐며 초사이어인 블루의 존재를 아는 듯한 말을 합니다. 또한 그 사이어인을 포함해 분명 다 죽였는데 라는 의미심장한 말도 하죠. 오공은 얼마 전에 있었던 비루스 사건과 의문의 사이어인을 언급하는데요. 프리저는 역시나 그랬냐며 옛날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때는 사이어인이 프리저군에 소속돼 일하던 시절 당시 버독이란 사이어인은 강한 사이어인 한 명을 찾는데 집착하고 있었다 합니다. 버독이 이끄는 팀은 총 5명인데 한 명만 더 있으면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거란 듯이 말이죠. 그의 수상한 행동을 감지한 프리저는 본인이 직원으로 고용한 사이어인들이지만 하는 짓들이라곤 수상한 행동들에 날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전투력 때문에 결국 본인의 자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 판단, 그들을 처리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고 사이어인들을 행성 베지터에 전부 집결시켜 멸망시키기로 했답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버독팀을 먼저 몰살시켰고 마지막 살아남은 버독은 끝까지 저항하다가 행성 베지터와 같이 폭사했다는데요. 분명 그때 그 녀석을 죽였는데 어떻게 살아있는지 모르겠다죠. 아무튼 결국 이 사단이 난 건 비루스 때문이라며 어렸을 땐 비루스만 보면 무서웠지만 고작 사이어인에게 당한 걸 보니 이름만 신일 뿐 다 똑같다고 비하하더니 이제 모든 걸 자기 손으로 끝내겠다며 새로운 변신인 골든 프리저를 선보입니다.わかりやすく金色にしてみましたがハンディすぎましたかね。安っぽいネーミングですがゴールデンフリーザとでも言いましょうか。
근데 베지터는 프리저의 상태를 보고 워밍업도 안 될 것 같다며 나서지 않겠다는데요. 그렇게 블루 오공 대 골든 프리저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초반엔 프리저가 밀어붙이나 싶었지만 사실 오공은 타격을 거의 입지 않는 상태였고 오히려 공격하던 프리저만 지쳐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오공이 아직 초사이언 3였다면 패배했겠지만 초사이언 블루는 이전 변신들과는 아예 다른 레벨이라 프리저가 아무리 날고 긴다 한들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엄청난 격차를 느낀 프리저는 현실 부정하면서 화만 잔뜩 내고 오공은 그런 프리저의 모습을 보며 예전 같았으면 살려보내줄 생각이었겠지만 자기 부하를 개미 목숨보다 하찮게 취급하는 쓰레기를 살려주긴 힘들다며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는데요. 이때 프리저의 직속수와 소르베가 손오공을 광선총으로 저격합니다. 알고 보니 소르베가 프리저를 살리는 소원을 빌었을 때 두 번째 소원으로 모든 것을 꿰뚫는 광선총을 얻었다는데요. 이 광경을 보고 엄청나게 만족한 프리저는 소르베에게 1억 젠이라는 거액의 포상금을 지급해주겠다 약속하는데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소르베의 표정이 썩 좋지 않습니다. 프리저는 액수가 마음에 들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알고 보니 소르베는 세 번째 소원으로 10억 젠을 달라는 소원을 빌었던 것이었죠. 그 말을 들은 프리저는 극대노합니다. 왜 본인을 불로불사로 만들지 않았냐고 눈 부릅뜨고 따져묻기 시작하는데요. 칭찬 듣다가 갑자기 목숨의 위협을 느낀 소르베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버렸고 결국 베지터에게 광선총을 압수 파괴당하고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 사이 선두로 회복한 손오공은 프리저에게 마지막 일격을 선사하죠. 何 그렇게 간만에 등장한 프리저는 생각보다 허무하게 퇴장하고 맙니다. 오공은 프리저에게서 얻은 정보를 정리해보는데 버독이 초사인 레드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며 본인이 지구로 보내진 이유도 단순 전투력이 낮아서가 아닌 버독이 미래를 위해 한 행동이 아닐까 추측하죠. 베지터는 강한 사이어인이 한 명 더 필요했다면 왜 굳이 본인을 찾아오지 않았냐며 툴툴대지만 천진만은 너 같으면 그랬겠냐며 전투력 차이, 직급 차이 등의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거였다 말합니다. 어쨌든 버독이 살아있는 이유, 비루스의 정체, 버독과 비루스의 관계 등 결국 버독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모든 궁금증이 풀리는 상황.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드래곤볼의 쿨타임이 돌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정리되고 트랭크스는 다시 미래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하고 타임머신 가동 버튼을 누르는데요. 시공간이 열리고 타임머신이 그곳으로 빨려 들어가나 싶었지만 이때 머신이 굉음을 내며 전원이 꺼져버렸고 열려있는 시공간에서 손오공과 똑같이 생긴 인물이 나타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자 모두 벙쪄버린 오공일행. 갑자기 오공이 왜 튀어나왔는지 복장은 왜 검정색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오공과는 뿜는 기운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딱 봐도 그냥 악당처럼 보였고 이 괴인은 손오공 베지터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소름 돋는 말투로 한마디 합니다. ごきげんよう孫悟空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